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건양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사실 선호도가 매우 높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히 이제 충청 지역의 의과대학은 선호도가 매우 높아요. 야, 충청도니까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겠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 쪽에 있는 주요 의과대학을 희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물론 당연히 서울, 경기, 인천의 주요 의과대학에 대한 선호도, 열망이 매우 높은 건 맞아요.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출신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의 의과대학을 가기가 매우 어렵다. 이 점을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대도시 중심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좋아도 대부분 내신 성적이 1.2나 1.3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면서 서울 지역으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은 대부분 1.0이나 1.1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1.2 정도의 교과 성적으로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첫 번째 지점이 강원 지역이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 미래의 교과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미래의 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한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여기에 원서를 쓰고 그 다음 지점이 바로 건양대학교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건양대학교는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최저 전형,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됐죠. 그래서 세계 영역 등급 합이 3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보시는 것처럼 1.4, 1.5 정도까지도 내신 성적이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 의대 원서 쓰는 학생들 중에서 1.3, 1.4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고 하면 생각나는 몇 개의 대학과 몇 개의 전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건양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전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쟁률이 무려 43.6대 1이었죠. 자, 전년도의 경쟁률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2023년도에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사실은 이 건양대학교 지점 자체가 사실 학생들이 많이 원서 지원이 몰려드는 지점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까? 또 전년도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낮아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 내신 성적 1.27, 1.32보다는 교과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쟁률이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에다가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올해 다행스럽게도 2024학년도의 경쟁률이 10명 모집에 전년도에는 436명이었고 올해는 10명 모집에 262명이 지원해서 26.20대 1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수능 최저는 낮아졌지만 제가 볼 때는 의대가 경쟁률이 결국은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경쟁률이 낮아지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 내신 성적은 생각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24학년도의 내신 성적은 전년도보다 다소 하락할 여지도 많아요. 전년도가 1.24에서 1.24, 1.27 정도의 성적이었다고 한다면 전년도보다 다소 낮아진 1.3 초반대에서 합격의 점수가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건양대학교 학생부 최저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은 올해는 좀 더 유리하겠죠.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면접일자는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면접일자는 12월 10일에 면접을 보게 되고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2월 8일인데 아시는 것처럼 12월 8일은 수능 성적 발표일. 다시 말하면 수능 성적 발표되고 1단계 합격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 통과된 5배선의 학생들은 사실상 수능 최저 통과될 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도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또 건양대학교가 면접의 유형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저 있는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면접일자가 12월 10일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수능 시험 보고 그때부터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단 1단계 합격자 발표 나고 면접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수능 최저 충족했다. 그리고 전년도 내신 성적을 고려할 때 대략적으로 1.35 정도 이내의 내신 성적이었다라고 한다면
1단계 통과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면접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의 일반 전형 중에 면접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에요. 이번 시간에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내용이 바로 수능 최저가 없는 면접 전형이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면접 일자는 10월 21일,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불과 20일 정도 시간밖에 안 남기 때문에 준비를 조금 더 서둘러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3일이고 전년도에는 5배수였지만 올해 3배수로 배수가 줄었습니다. 경쟁률 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큰 차이는 없죠. 전년도가 5명 모집에 12.40이었고 2024학년도가 14.2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신 성적은 1.05, 1.05, 1.07 정도 되니까 사실 거의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다가 수능 최저가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건양대학교의 내신의 반영 범위가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교과의 전 과목, 과학 교과 중에서 학기 구분 없이 최고 6개의 성적을 반영하게 되면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1.0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이 원서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한 학생들 14.20, 71명의 학생들 중에서 사실상 거의 50명 정도의 학생들은 이 주어진 4개의 교과 과목의 내신 성적이 퍼펙트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원서를 썼을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중요한 것은 면접이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학생부 교학인재, 지역인재 최저 전형도 동일하게 면접 일자가 12월 10일이고요. 경쟁률은 전년도에 28대 1에서 올해 21.9대 1로 경쟁률이 하락했죠. 의대 전체 구간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경쟁률이 하락했거나 경쟁률이 낮아요. 경쟁률이 몰린 구간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서울권으로 많이 경쟁률이 몰렸고, 지역인재 전형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다소 낮아지거나 경쟁률이 낮은 상태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의대라 하더라도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간의 경쟁률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전년도보다 경쟁률은 다소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내신 성적은 1.34나 1.36 정도가 되어지긴 하는데, 수능 최저가 전년도에 3, 4 정도의 라인에서 3호로 낮아지면 3, 4와 3호는 또 다른 개념이죠. 3호 정도가 되면 의대 구간에서 수능 최저가 매우 낮은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전년도에 1.34나 1.36 정도의 내신 성적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합격선은 1.2 또는 1.24, 1.25 정도의 내신 성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면접 전형 마찬가지로 면접 일자가 10월 21일, 경쟁률을 보니까 전년도에 7.7대 1, 올해는 7.0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 1단계 배수가 3배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적으로 한 2대 1 정도의 경쟁률인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미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건양대학교는 의대가 선호도가 매우 높은 지점이에요. 충청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진에 몰리는 지점이 바로 건양대학교. 당연히 거기에 쓰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전형의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면접, 다시 말하면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어지지 않는 학생들은 건양대학교의 교과의 반영 범위가 적기 때문에 4개의 교과목의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그러면 결국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면접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면접에서 인성의 30%, 발전 가능성의 30%, 전공 적합성의 40%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의 반영 비율이 높고, 전공 적합성은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직접적인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접의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건양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의 면접의 기출문제 인성,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3개의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성 문제는 아까 봤었던 것처럼 배점이 35점의 배점을 주고 있고요. 인성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하고 있냐면, 환자는 고령이고 동반 질환이 많다. 최근에 대장암으로 진단이 되어 검사를 수행하였고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 후에 수능도가 좋지 않고 수술 시행 시 합병증 발병의 위험도가 높아 의료 분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인성과 관련이 되어진, 다시 말하면 의료와 관련이 되어진 딜레마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질문은 환자 및 보호자를 설득하여 수술을 진행한다. 1번. 1번을 선택한다면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환자 및 보호자의 협의하여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두 개의 답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은 자료 1과 자료 2에서 제시가 되어져 있고, 제시된 자료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현 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학과 관련해 되어진 기본적인 상식과 시사 이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발전 가능성 자료 1번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저녁 8시쯤 생후 3개월로 된 아이가 갑자기 경련이 시작이 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재빨리 인근 A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으나 이 병원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없어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다. 환자는 깊이 다른 지역의 비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송된 병원에서는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었다. 결국 아이는 소아신경과 전문의가 없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서야 검사를 있는 소아 전문의가 있는 C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서야 검사를 받았고, 4세대 염기 서열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변이에 의한 희귀 난치성 소아 뇌전증으로 진단받았다. 치료를 받은 후에 아이의 발작은 줄어들었지만 이미 아이는 소아신경과 의사에게 진료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허비되어 허혈성 뇌 손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 자료 2번에서는 7월 24일 A대학병원 응급실에 간호사 한 명이 찾아왔다. 그는 병원 소속으로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다. 광범위한 뇌출혈이 발생을 했고 응급처치가 진행이 됐지만 외과적 치료가 시행되어지지 못했다. 원내 뇌출혈의 외과 수술을 담당하는 교수의 부재 때문이었다. 간호사는 이후 B대학병원으로 전원돼 수술을 받았지만 엿새 후인 30일 사망했다. 이후 직장인 웹인 블라인드의 A대학병원의 직원이 사건을 게시하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료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 질문, 제시된 자료를 보고 유추할 수 있는 혀의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이상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의 내용이에요. 결코 쉽지 않죠.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더군다나 건양대학교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사실상 내신 성적 기반으로 의대를 갖는 전형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들이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동아리 활동, 다양한 독서 활동, 다양한 교내 활동들을 진행했다면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기본적인 상식들이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보다는 준비가 정도가 되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건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말씀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준비한 학생들이 아니다 보니까 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지식과 또는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이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면접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편이다.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전공과 관련해 되어진 면접인데, 위에는 영어 관련에 대한, 면접과 관련해 되어진 영어 지문이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에서는 보기 1, 2, 3, 4가 주어져 있는데, 이 내용은 고등학교 생명과학 원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염기체 이상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을 바탕으로 제시된 자료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능력을 묻는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양대학교의 면접은 난이도가 좀 높아요. 더군다나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면접의 비중이 높고,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또 비슷한 정도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3배수나 5배수를 통과된 이후에 면접을 보게 된다면 결국 면접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프리뷰에서는 건양대학교 면접을 추석 특강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추석 기간에는 9월 28일, 9월 29일, 9월 30일, 10월 1일 빼고 10월 2일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해서 4시간씩
4일간 총 16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학원에서는 임현선 선생님이나 김현미 선생님, 박찬호 선생님, 김정호 선생님, 문재호 선생님이 담당하셔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추석 특강 이후에 대학에서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면접 수업은 10월 18일, 10월 19일, 20일 4시간씩 3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1차 발표 이후에 면접 일자는 10월 20일이죠. 이때 면접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건양대학교 면접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건양대학교 면접을 준비하시겠다라고 하면 추석 특강을 이용하시는 방법, 두 번째 1차 합격자 발표 이후에 진행하는 파이널 수업을 미리 예약하셨다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추석 기간 또는 추석 기간 이후 1차 발표 이전에 화상 수업으로 줌을 이용해서 1대1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의 비중, 난이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면접 준비를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건양대학교 의대 면접 수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해왔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알찬 정보 또 꼭 필요한 내용들로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